이동영 다스 부사장의 통화 내용이 우리 방송으로도 이미 나갔습니다만 일파만파예요. 아,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말하는 것들 적족이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뉘앙스로 다 나와요. 이상은이 바지 사장이고 이동용도 거기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사실은 건물주가 자기 집 아래 1층에다가 원래 장사하던 사람들 쫓아내고 커피숍 차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바지 사장인 형님인 이상은이 자기 아들 어디 갈 데 없는 놈 꽂아서 이제 막 부사장 시키고 막 했어. 근데 사실은 실소유주인 이시영이 이제 치고 딱 들어오면서 뭐 그런 식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이시영 체제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이런 어떤 서열상에 있어서 가장 돈 많은 이명박의 자식을 자기 원래 주인인 사람이 자기 꽂아 놓으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대리해서 다스를 끌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나와요. 녹취록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버님, 이상은이죠. 아버님이 시영이하고 MB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MB하고 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천천히 승진해라. 천천히 승진해라. 그거 맞는 말이었어요. 다음에. 나도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꼴을 당하니까 내가 울분이 터지지만 이 얘기를 회장님한테 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우리 느낌 그대로예요. 예. 신 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잠깐만 여기서 정황이 이제 필요해요. 네. 신학수라고 하는 다스의 감사가 이 동영한테 사표를 보내요. 너 나가야 되겠다. 출퇴근 버스 관련된 그렇죠, 비리 그렇죠. 혐의로 돈 받은 혐의로. 신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내게 그건 안무개하고 동영이 문제니까 이 건은 이 부사장이 사표 쓰면 되는 건데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좋겠어? 다음에요. 사촌동생. 이시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촌동생이. 네. 사촌동생이 형. 이동영. 형을 해코지하고 형을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내가 나갈 순 없는데 내년 몇 년 걸려서 나가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분명히. 밖에 나가서 뭘 해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정황을 보면 확실하네요. 이상은 이동영 이 라인을 내치고 이명박 이시영 라인으로 갈아치기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동영이가 충고하는 거네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면 탈락.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렇지 않아도 저 자리를 비워줘야 이시영이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네. 마침 이동영이 그 비리 부주에 하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딱 좋은 타이밍이 돼서 나가라는 압박을 주니까 지금 통화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막 억울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온 것인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의 원래 종잣돈이 도곡동 땅 1000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도곡 땅은 사실은 이상훈과 처남인 김재정 씨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고,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스에서 이시영이 본격적으로 주인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동영이 추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비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럴 수 있는 거냐? 우리 아버지도 희생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적어도 도곡동 땅, 다스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 1000평, 이거에 이상훈과 김재정이 사장이 아니라면 이상훈과 김재정이 어떻게 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게 돼 있는지, 그다음 이 매입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히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기만 저는 저울질하고 있고 확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 녹취록이, 그래서 제가 충격이라고 얘기했던 말은 이 녹취록 자체가 이상은이 회장이 아니라는 거를, 주인이 아니라는 거, 다스의 주인이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도곡동 땅이 이상은 거였는데 그럼 이걸 종잣돈으로 다스를 만들었는데 왜 이동영이 길을 못 피는 거냐? 아버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 이상은의 출처만 밝히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간단합니다. 다스 지분이래요. 이상은이 지금 현재 47.26%고요. 그렇죠. 50% 이상은 주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김재정한테 상속받은 권영미가 있을 것이고요. 등등 해서 지금 실제로 가장 대주주가 이상은인데 이렇게 정황들을 보면 확실해.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근데 문제는요,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되진 않죠.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은 뭐 이거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가려주는 거지만 검찰은 당연히 수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이밀었을 거예요. 또는 소스로 활용할 수 있고. 소스라고 해서 뭔 말인지 했네. 소스. 그러면 안 돼? 이동영이 그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우리 아버지 거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데 그것도 들었을 거예요. 뉴스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 개 놓고 어떤 게 맞아?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거 맞아요라고 했으면 제가 신뢰를 하겠는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네. 생각한다. 아버지 거라고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아버지 거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김재정 씨 아내가 지금 23.60%를 갖고 있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났냐 물어보면 돼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제가 볼 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김재정 씨 아내가 23.6%를 가질 수 있게 됐는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재정이 그걸 어떻게 갖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이고 나머지 뭐 청계재단하고 김창대의 동창이 가졌는데 이 녀석도 너 4.20%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거 물어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자금 조달하는 게.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모두 다 확보됐다. 저는 이명박의 구속에 시간 조율만 남았다. 그리고 그 모양새만 갖추는 데만 이제 됐다.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더 그림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거기까지 저처럼 이렇게 음모론을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다스 대부기공이 만들어진 당시에 현대그룹에서는 계열사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의 누군가가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사장이나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회사로 만들어서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시트를 생산하게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은 현대그룹 차원에서. 그런데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전혀 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자가 이명박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이미 세상에 없어요. 현대그룹에서 그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증언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현대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던 것이 이게 갑자기 대부기공이 현대그룹 거가 아닌 전혀 다른 별개의 단독 회사로 설립이 돼요. 빼앗았다. 오, 그러니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명의를 빌려줬다든지 명의를 빌려줬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이 다스라는 회사는요. 2017년도에 세계에 700만 대 이상을 팝니다. 전 세계의 차를. 그런데 여기서 승용차 비중을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차 중에 최소로 승용차를 한 반 정도만 잡았다고 봐도 다스는 이제 승용차 시트를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한 3,400만 대 여치를 납품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스가. 엄청난 회사거든요. 사실상 대기업이지. 예, 주진우 기자의 말에 의하면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부분 시트 납품량의 90%를 책임진다고 그래요. 독점이네 거의. 뭐. 독점이에요 거의. 이것도 전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고리로 봤을 때 대부기공이 만들어진 단계 그리고 그 현대기아차가 왜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죠. 고환율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환율 때문에.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특혜를 본 게 삼성과 현대그룹입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막 날개를 달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덩달아서 다스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외에 이제 미국이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공장들을 지면서 다스도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다스가 똑같이 공장들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90%를 납품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검찰이 좀 더 이걸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법인, 체코 법인, 브라질 법인, 미국 법인, 터키 법인, 인도 법인. 거기가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하죠. 제조 공장이 있는 그렇죠. 곳이에요. SM도 지금 다스가 협력사도 인수했고, 그다음에 DMI도 2017년에 인수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사학번 만들려고 할 때 이명박, 박근혜 다 나와가지고 촛불을 했다는 게 바로 이 사학 맞아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박근혜도 사학재벌이고요. 맞아요. 홍문정도 사학재벌인데 나경원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생들을 인질로 두고 거기에서 자금 세탁하고 이게 홍문정만 그러겠어요? 이런 어떤 구조들이? 하나 예를 들면 인천에 유명한 선인재단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백선엽, 백인엽의 이름을 따서 선인재단이거든요. 그거 박정희가 만들어준 거예요. 선인재단을 준 거예요. 하사. 쌍엽재단이구만. 예, 그래서 선인재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심지어는 백인엽이 재단 이사장이 학생들을 보고 선생님이 때리지를 못하게 했대요. 선생님들을 팼어요. 백인엽이. 그러면서 야, 이 자식아. 쟤네들이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인데 네가 때려.
이랬었다는 그 선인재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들을 그 치부의 수단으로 봤던 거예요. 이 사학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악한 무리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부에서 감사 한 명 더 들어가게 하는 사학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비리 구조를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였는데 결사항전에서 결국은 그거를 막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패가 훨씬 더 깊어졌다고 보는데 굉장히 깊어졌죠. 그래서 이 홍문종 사건은 저는 검찰이 굉장히 큰 줄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검찰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저는 2012년 대선의 불법 자금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암시하고 있어서 이 홍문종 사건은 굉장히 집중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성완종 리스트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도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심 있게 좀 관심을 가져야 놓으면 2012년 불법 대선 선거가 같이 맞물려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것 같아요. LCT 비리 문제로 배덕광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국회마다 한 놈이 누구지? 했던 바로 그 배덕광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홍문종도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